안산 장상지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상률 0%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. 진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전 그렇다고 보여져요. 아직까지 근데 그런 사례는 없죠. 저는 몇 군데 꽤 있는 걸로 봤어요. 예.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보상입니다. 안산 장상지구를 저희가 왔는데요. 안산 장상지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상률 0%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. 3기 신도시가 멈춰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희 뒤에 문구를 잠깐 보실까요? 주민 추천 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단계잖아요. 그렇죠. 이 단계는 좀 어느 정도 진행률이라고? 이제 보상을 시작하겠다. 이제 예, 갈 거를 예. 할 때는 그런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상비 신도시들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2, 3년씩 아파트 청약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거기다가 첫 삽은커녕 보상 자체가 안 된 데가 절반이 넘어요. 과연 그들이 청약을 넣는데 언제 진짜 입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, 보면. 그래서 전에 제가 갔다 온 내리지구, 봉담지구, 왕숙지구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장상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요. 네, 그래서 뭐 창고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곳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어떤 것들도 보상이 상기 신도시가 된다라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사실상 좀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기 신도시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책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막 발걸음을 아직 첫 발도 안 첫 발도 떼려고 마음만 먹고 있는 네. 거잖아요. 진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전 그렇다고 보여져요. 가능성 전 있다고 봐요. 왜 그러냐 하면 보시자고요. 내 땅이 100만 원이에요. 근데 보상금을 200만 원을 책정해 줬어요. 그런데 LH에서 200만 원에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. 공사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그 200만 원짜리 땅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매수 금액보다는 높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걸 누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텅텅 비어 있거나 들어올 사람이 없거나 분양 수익률이 낮다. 그럼 기업들이 들어올까요? 땅을 사서? 안 들어오죠.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아직까지 근데 그런 사례는 저는 몇 군데 꽤 있는 걸로 봤어요. 예. 사업이 너무 안 될 것 같거나 뭐 기간적이라든가 이게 특히나 이런 분양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.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안산 공공주택지구 나왔는데요. 보면 저게 뭐냐면 상가 생계조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이 현재 장상지구에서 농업을 한다든가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 생활대책용지라는 게 나오거든요. 6평에서 약 8평 정도가 나와요.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 그래요. 그리고 그분들은 상업지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.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꽉꽉 들어찼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또 조합 뭐 6평, 8평 받는다 그러면 뭐 6평은 얼마, 8평은 얼마, 또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고 그렇게도 하고 했었어요.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 솔직히. 그 월세랑 그런 것들이 나와야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.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월세를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그런 영세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프랜차이즈 돈 주고 와갖고 얼마의 고객이 들어야 그 월세를 내고 인건비를 내고 수익을 갖고 갈 수 있겠어요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로또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거든요. 수익을 내기란. 여기 집들이 있나요? 보시다시피 다 산업 다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. 이게 웃긴 게
개발을 제한해서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받았을 때 여기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여기는 가능하다. 이 자체가 언어적 도단 아닌가 모르겠어요. 예, 여기 장상지구 와봤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써 있잖아요. 개발 제한 구역. 시민 여러분,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. 허가 없이 형질 변경, 건축물의 건축, 용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. 라고 전화번호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써놨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한다고 감정평가 LH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피부적으로 느낄 때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그렇죠. 설정해둔 거잖아요. 예. 개발 제한 구역은 나중에 먹기 위해 꽁꽁 숨겨둔 약간 비상식량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. 그거는 이제 정부에 물어보세요. 저는 잘 모르고 백성이기 때문에. 예. 가시죠. 여기가 시골인 이유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럼요. 때문에. 예, 맞아요. 한 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좀 도시에 나와서 살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신도시가 생기는 건 물론 좋죠. 좋은데 과연 그분들에 대한 좀 쾌적한 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정부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곳을 터전을 떠나서 사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, 그래서 그런 좀 섬세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. 남대문 같은데 왜 개발을 안 하는지. 그렇지 않나요? 예, 용산이나 이렇게 몇 번들 정부가 경험해 봤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의 도심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도시 재생을 할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. 괜찮은 데가. 그런데 실상 이런다는 거는 그 지역을 저는 버린다고 밖에 느낌이 안 들어요. 야, 땅 많고 개발 제한 구역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그 정부랑 민간인들 뭐 문제 생기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데를 하냐? 그냥 그런 거는 혹시나 민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,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땅 갖다가 하자. 최대한 잡음이나 노이즈가 없게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장상지구 옆에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장상지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뒤에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다 지금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. 보면은 뭐 여기 신도시 들어간다고? 그럼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완전 덤벼락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실 것 같아요.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자본이 빠를까요? 노동이 빠를까요? 늘 예나 지금이나 자본이 노동을 앞질렀거든요. 그건 너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대부분 소형 토지이거나 임대농들 같은 경우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우문현당.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. 앞으로도 현장을 열심히 가서 현장을 느끼고 현장 사람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보상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